네, 안녕하세요. 수험사의 하나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뉴페이스님이신데, 되게 그 주변에서 이 산소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걸 좀 풀어주신 사례가 또 있으시다고. 산소탈이라는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입장을 해야 할 때 윤달이라고 해서 다 입장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윤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식구들과 맞는 날이 있어요. 산소를 이장을 해놓고 나서 솔직한 얘기로 식구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장을 해놓고 나서 급격하게 갑자기 누군가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건드려 놓고 나서 잘 됐던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나이가 먹었음에 불구하고 제 나이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산소를 이장을 해놓고 나서 자손을 못 낳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 말 그런 말 아세요, PD님? 사람이 죽어도 3년이 곱게 나야 되고 또 새 사람이 집에 들어와도 3년이 곱게 나야지 된다는 말이 있고요. 또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 집을 짓지 말아야 되는 해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곱게 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집을 짓고 나서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산소라는 것을 잘못 건드려 놓고 나면 말 그대로 3대가 뒤집어지든지 안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손님들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산소를 건드려 놓고 수없이 괴로움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탈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이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사람이 집을 들어가서 내 집이 편해야 나가서도 편하다라는 소리와 같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집은 묘해요. 그 자리가 편치가 않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소 이장을 할 때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산소 이장을 할 때 오래된 그 시체는 파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 뼈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다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 놓고 나서 어떤 집이 시아버지는 손가락이 잘리고 며느리는 말 그대로 이 송 관절이 다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관절이랑 관절이 다 완전히 그래서 말 그대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산소탈이더라고. 산소를 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소를 건드려 놓고 나서 그렇게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집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바이가 말 그대로 이제 좀 잘 나가시던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16년 전에 저희 집이 이제 그 증조 할머니 산소에 도로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장을 하라 그랬어요. 톨게이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네. 왜냐면 톨게이트가 들어오려고 하면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길이 닦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장을 하고 나서 저희 집이 완전하게 폴싹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소탈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윤달이라고 해서 건드려서도 되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있으면 대들보들 거를 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말 그대로 그 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봐서 만약에 안 맞는 날이라고 한다면 예방이라도 조금은 치고 또 맞으면은 그냥 움직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한 번쯤은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묵구리를 조금은 점집에 가셔서 묵구리를 하고 가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을 하나 했는데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이제 시어머니 산소를 어쩔 수 없이 건드린 케이스였어요. 그 산소에 물이 조금은 차가지고 근데 산소가 물이 찼으면 당연히 건드려야 돼. 왜냐면 시체가 제대로 썩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이 별로 좋지가 못했었어. 근데 그 산소를 건드려 놓고 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딸내미가 28인데 이 따님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진 뭐 패닉 아닌 패닉처럼 운둔형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도 중간에 이제 그거를 하고
아이 자체가 우울증도 아니고 조울증도 아니고 딱 묘궁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아까 이제 다 질러주고 산 동법을 이제 쳐가지고 마무리를 쳐주니까 아이 자체가 이제 얼굴이 조금은 많이 펴서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말 그대로 그 집, 성주 그 집, 산소가 문제가 되면 마른 나무 좀 먹듯이 좀이 먹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아세요? 산소 건드려 놓고 나서 자식들이 다 결혼을 했다? 사형제야. 근데 큰애도 자식을 못 낳아. 둘째도 결혼을 한 지 한 8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 셋째는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야. 아들을 못 낳아. 넷째는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말 그대로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 근데 자식이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산소를 건드려서가 아니고 삼양이 조상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둘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봄마누라가 있고 후에 나중에 들어오신 할머니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식을 같이 낳았다 그래도 그 두 산소를 합장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고 합장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 입장 바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봄마누라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봄마누라하고 아버지하고 합장을 했다? 그렇게 해도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 후마누라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람들 상책에 그럼 같이 집어넣을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질랄병이 생기는 집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같이 넣어놨을 때에는 희한하게도 인꼬부부가 치고받고 안 좋게 둘이 이별 아닌 이별, 공방이 끼어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요. 하숙생놀이 하듯이 서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자식을 못 낳는 할머니가 있는데 후마누라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줬단 말이야. 응? 근데 그거를 합장을 해야지 될 때, 합장을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맥이 딱 끊겨버리면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고 자식이 없고 대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왜냐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는 거야. 검사를 해봐도 이유가 없어. 자연 임신이 된다는데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물으러 들어오는 경우도 여러 봐서 제가 애기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도 한번 점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불이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부리가 있으니까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리가 흔들리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튼실하다 그래도 사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따는 사과는 제값을 받지만 떨어진 사과는 절대 제값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나무에 얼려고 사람에 얼려고 똑같습니다. 조상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손이 있어요. 저희는 부리민족이잖아요. 근데 조상이 편치가 않으면 말 그대로 자손들이 편치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산소를 건드려 놓고 그게 확 불같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게 아니고 워낙에 좋아서 3대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보지 않고 했음에 불구하고. 근데 또 그 자리가 편치가 않으면 조금씩 조미 먹고 오다가 내 자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 산소를 건드렸는데 아들은 괜찮지만 손주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가 산탈이 나면 3대가 별로 좋지가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고, 또 산탈뿐만이 아니고 업이라는 게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법당에 이렇게 항아리를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조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쌀단지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빌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재석 할머니다, 뭐 진동 할머니다, 업이다, 대감님이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는 터줏가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빌으셨던 분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분들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앉혀놓을 때에는 얘를 다 갖춰서 하지만 그거를 내보내실 때 말 그대로 그냥 내보내도 문제가 돼요. 나한테 쓸모가 없어. 내가 이거를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내가 별로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자손들이 판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봐봐봐. 인간에도 예법이 있어요.
인간하고 인간하고 같이 만났어.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으면 서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조상에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서 제사를 지내요. 그죠? 조상에도 예법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제사를 지내는 집집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거지 대부분이 비슷한 틀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렇듯이 신명에다가도 예법이 있는데 아니 올 때는 잘해달라고 막 진짜 이렇게 유하지만 보낼 때 그렇게 보내버리면 자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제갓집 케이스야. 이따가 한번 우리 제갓집한테 어떤 상황에 우리 집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답을 아실 겁니다. 뭐 결론은 산소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 벌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점집에 찾아 들어올 때는 솔직히 뭐 때문에 문제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왜 안 풀리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는지 가면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점사를 보다가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인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딱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소가 요새는 워낙에 개발이 되는 곳이 많고 또 뭔가가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산소를 이장을 해야지 될 때가 많아요. 산들을 워낙에 많이 깎다가 보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지 되실 때에는 꼭 이 수암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건드려도 되는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굳이 건드려야지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 번은 묵구리를 하셔가지고 알고 가시는 것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수암사 하나보살이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잘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드리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산소탈에 대해서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는데 네네. 혹시 산소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희는 업대감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나 그렇게 좀 비슷한 맥락은 산소를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업대감님을 모시다가 그게 또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내모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모시면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또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모시는 일을 했어요. 구슬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슬해서 정식으로 내모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실 때도 만약에 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모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내모실 때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모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래도 또 마침 간집에서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좋다고 내모시라고 그래서 내모셨는데 내모시자마자 근데 일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갑자기 2천만 원도 못 하게 된 거예요. 아, 갑자기 이제 그 일을 하고서 내모시고 나서 갑자기 정말로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을 벌었는데 5분의 1이면 2천이잖아요. 근데 2천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될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거든요. 하루하루 안 되면. 그러면 그래서 그때 심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심정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그러니까 처음엔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으로 가는데 저랑 친구랑 둘이 갔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점사를 안에서 먼저 보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보살님이 이제 중간에 물을 드시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점사 보시다 마시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바깥에다가 던지고 진짜요? 그냥 대뜸 얼굴 보고서
그러고서 네가 살기를 바라냐고. 생각 같아서는 이 물을 갖다 너한테 엎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저는 당황스러웠죠. 아 제가 뭐 보살님한테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생년월일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름을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내가 물론은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거를 알고서 찾아가긴 했지만 또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더 마음에 와 닿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을 이제 따로 이제 이게 엎은 걸 다시 이제 네, 다시 이제 업대감님을 받는 그런 굿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원래 그러니까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이 집에서 그런 거를 모셨었어요. 모셨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가 또 그거를 버렸어요. 그리고 집이 저희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쉬운 말로 이제 망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니네 집이 원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업대가마를 모시는 집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함부로 버리고 잘 살기를 바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니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어디 가서 뭐를 봤더니 그런 거 맘대로 버려갖고는 이렇게 된 거다 이러고 말을 하니까 언니가 그래 나도 어디 가서 옛날에 물어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언니 내가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라도 그거 받아갖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굿을 하남사 사님이랑 굿을 하시고 난 후에는 좀 어떠셨나요? 그 후로 대박이었죠.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그 뭐 이제 그 일 날짜를 잡잖아요. 뭐 오늘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그러면은 뭐 1월 15일 이런 식으로 예약을 잡잖아요. 뭐나 또 일이 많으시니까 뭐 그 다음 날 또 저도 뭐 금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날짜를 잡기 전에 와서 인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완전히 인생 역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쉬운 말로. 그래서 그 전에 한 거보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영향이 확실히 있긴 있었나 보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저희 멘토가 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한 세상 좀 잘 살고 가자 뭐 이런 게 좀 멘토긴 해요. 뭐 이렇게 뭐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